안녕하세요. 오늘은 칼 표슨에서 소개된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의 z값을 제곱하여 더한 것들의 분포인데요. 이를 통해서 단일 모집단의 분산을 검정하고 분산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며 또는 단일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 및 여러 범주의 독립성 또는 동질성이라고 하죠. 그런 검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카이제곱 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모습이며 카이제곱 분포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설명했던 카이제곱 분포의 용도인 4가지 내용들을 4차시에 걸쳐서 어떻게 검추정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 해당 모집단으로부터 임의의 데이터를 뽑아서 z값으로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정규 분포의 이해 또는 표준 정규 분포의 이해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이내에서 대략 한 68%, 또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이내는 95%,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이내는 99.73%, 즉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이내, 그걸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네, 표준 정규 분포의 경우 개별 데이터는 z값으로 나타나는데 임의의 z값을 하나 뽑아서 이를 제곱하면 어떤 값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70%의 데이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니까 그것을 제곱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될 겁니다. 물론 z값이 1을 넘거나 2를 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3을 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즉 z의 값을 제곱하면 대체로 0에 가까운 값이 많고 9를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z의 제곱들은 어떤 분포의 모습을 띨지 생각해 보면 음수는 당연히 없겠죠. 제곱하니까. 하지만 0에 가까운 값들이 많고 0에서 멀어질수록 빈도가 매우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의 z값을 더 구했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개의 z값을 제곱하여 더하는 경우에 이는 0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요. 그래서 봉우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꼬리는 오른쪽으로 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z값을 3개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하게 되면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더 이동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마찬가지로 z값이 4개면 봉우리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처럼 z값이 많아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의 분포를 띠게 되는데 이를 카이제곱 분포라고 합니다. 카이제곱이란 z값들의 제곱합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z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카이제곱 값은 자유도가 n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확률 변수 xi랑 같이 묶여있는 모집단의 평균 뮤는 확률 변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위치별 누적 확률을 표시한 카이제곱 분포표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는 카이제곱 분포표의 요약본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하나의 모양만 존재하기에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한 개만 있지만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모두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자유도별 카이제곱 분포표가 하나씩 따로 있게 됩니다. 모든 카이제곱 분포표를 통계책 뒤에 부록으로 넣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각 카이제곱 분포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치만을 따로 정리해서 한 장에 표시한 것이 이 화면에 보이는 카이제곱 분포표의 요약본이죠.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4인 카이제곱 분포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는 방법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적 확률이 5%인 위치는 카이제곱 값이 0.71이 됩니다. 즉 z값 4개를 뽑아서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값이
0.71 이하가 될 확률은 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카이 제곱값이 1.06인 위치 아래의 면적은 10%이며 카이 제곱값이 7.78인 위치 아래의 면적은 90%가 됩니다. 매우 많이 사용되는 누적 확률인 95%를 찾아보면 카이 제곱값이 9.49가 됩니다. 이는 Z값 4개를 임의로 뽑아서 제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 9.49를 넘을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즉 9.49를 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자유도별 카이 제곱 분포에서 자주 사용되는 누적 확률에 대한 카이 제곱 값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카이 제곱 분포표의 요약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전에 예를 든 자유도가 4인 경우에 누적 확률이 5%, 10%, 90% 그리고 95%에 대한 카이 제곱 값들은 여기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의 표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에서 반올림한 것이고 여기는 셋째 자리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Z값이 9개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Z값이 9개이므로 자유도가 9인 요약표를 보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값이 16.9인 경우 누적 확률은 95%가 됩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해서 누적 확률 95%에 대한 역누적 확률 카이 제곱값은 16.9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Z값 9개를 뽑아서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한 값은 16.9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확률이 5%밖에 안 되니까요. 카이 제곱값이 2.7인 경우의 누적 확률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이 제곱값 2.7까지의 누적 확률은 2.5%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카이 제곱값을 통해 누적 확률을 구하거나 반대로 누적 확률을 구한 다음 해당 누적 확률에 대한 카이 제곱값을 구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카이 제곱 분포의 모습과 카이 제곱 분포표를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